당뇨 예방하려고 과일 끊으셨다고요? 그건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 당뇨 막는 진짜 과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혈당이 걱정되어서 과일을 아예 드시지 않고 계신가요? 과일에 당분이 많다는 이유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까지 무조건 피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72세 박영숙 어르신이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어르신은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110을 넘었다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당장 과일을 모두 끊어버리셨습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챙겨 드시던 과일들이 있으셨어요. 특히 계절마다 제철 과일을 빠짐없이 드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혈당 때문에 두려워서 과일이라면 무조건 입에 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었는데도 오히려 몸 상태가 더 나빠진 겁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사 후 1시간만 지나면 눈앞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반응성 저혈당이라는 당뇨로 가는 직행열차의 신호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당뇨 대란 속에 있습니다. 2024회 당뇨병 팩트시트 자료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환자가 약 600만 명, 당뇨 전 단계가 약 1,400만 명입니다. 합치면 무려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숫자죠. 국민 4명 중 1명이 당뇨의 위협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박영숙 어르신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당뇨를 예방하려다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계십니다. 과일을 무조건 피하는 것, 이건 해답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해드리겠습니다. 당뇨 어르신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이 무엇인지,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를 예방하는 기적의 과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박영숙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하게 과일을 드실 수 있는 실전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당뇨 어르신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부터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과일들은 아무리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돌아도 절대 입에 대시면 안 됩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박입니다. 수박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여름철 대표 과일이라고 해서 수분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수박의 GI 지수는 70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숫자냐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백미의 GI 지수가 70입니다. 수박 한 조각이 밥 한 공기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뜻이에요. 수박은 수분이 90% 이상이라서 안전하다고 착각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라 오히려 흡수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드시는 순간 혈액 속으로 쏜살같이 퍼져나가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췌장이 놀라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고장이 나는 겁니다.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죠. 두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당뇨인에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바나나 하나면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는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바나나의 GL 지수는 11.7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 실제로 우리가 먹는 양을 고려했을 때 혈당을 얼마나 올리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과의 GL 지수가 5.2인 것과 비교하면 바나나는 사과보다 2배 이상 위험한 과일입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열대 과일입니다.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과일들은 기본적으로 당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나나는 후숙 과일이라서 며칠만 놔두면 껍질이 까매지면서 더 달아지죠? 그럴수록 GI 지수는 더 올라갑니다. 잘 익은 바나나 한 개가 여러분의 하루 혈당 관리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포도와 건포도입니다. 포도 한 송이가 사과 한 개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포도는 작고 달콤해서 하나둘 집어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의 GL 지수는 8.3입니다. 사과보다 높죠.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포도당은 혈당을 바로 올리고 과당은 간으로 직행해서 지방으로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이중 타격인 셈이죠. 더 무서운 건 건포도입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건포도 큰 술 하나가 작은 사과 한 개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건포도는 너무 작으니까 한 줌 집어서 우두둑 씹어 드시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의 혈당은 폭발합니다. 건포도의 GL-지수는 바나나와 똑같이 11.7입니다. 절대 간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과일 주스와 액상과당 음료입니다. 이건 과일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집에서 직접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액체로 만드는 순간 식이섬유가 모두 파괴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그 브레이크가 사라지는 겁니다. 고형 음식은 씹어서 위에서 소화되고 천천히 장으로 내려가지만 액체는 그냥 쭉 흘러내려갑니다. 흡수 속도가 비교도 안 되게 빠릅니다. 게다가 시판 주스들은 액상과당이 들어있죠. 액상과당은 과당의 농축액입니다.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면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동시에 악화시킵니다. 탄산음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21년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영순 부장이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일 주스와 생과일은 영양소 함량은 비슷할지 몰라도 액체 형태로 마시면 장으로 흡수되는 시간이 빨라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쓴다 해도 갈아서 마시는 순간 최악의 혈당 폭탄으로 바뀐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지아이 과일들을 계속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혈당 수치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혈관이 망가집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긁어내듯 손상시킵니다. 마치 거친 사포로 혈관 내벽을 계속 문지르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손상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신장이 고장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높은 혈당이 계속 신장을 통과하면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상됩니다. 초기에는 소변에서 거품이 나고 진행되면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당뇨병성 신증이 투석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 눈이 멀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 눈 뒤쪽 망막의 미세혈관이 터지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처음엔 시야가 흐려지다가 나중엔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하나 잘못 선택하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박영숙 어르신이 제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르신이 건강하다고 매일 아침 갈아 드시던 게 바로 바나나와 포도를 섞은 과일 주스였거든요. 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것보다 주스로 만들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더 잘 흡수될 거라고 믿으셨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어르신의 혈당을 망가뜨린 주범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과일과 음료는 당장 오늘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수박, 바나나, 포도, 그리고 모든 형태의 과일 주스. 이것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당뇨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과일들 때문에 모든 과일을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과일들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기적의 과일들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리입니다. 당뇨인이라면 체리를 드십시오. 체리는 전체 과일 중에서 GI 지수가 가장 낮은 과일입니다. GI 지수가 22밖에 안 됩니다. 수박이 70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체리는 그것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예요. GL 지수도 3.5로 매우 낮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체리를 드셔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고르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줍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체리 열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혈당 걱정 없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몽입니다. 자몽은 혈당 안정의 황금 과일입니다. 자몽의 GI 지수는 25, GL 지수는 2점형입니다. 체리 다음으로 낮은 수치죠. 자몽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보면 귤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가 세포 수준에서 혈당 조절 기능을 통해 당뇨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몽도 같은 감귤류니까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몽은 수분 함량이 높고 신맛이 강해서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줍니다. 과식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강화제와 함께 먹으면 약효를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나 약사와 꼭 상담하신 후에 드십시오. 세 번째, 복숭아입니다. 무른 복숭아 말고 단단한 복숭아로 드세요. 복숭아의 GI 지수는 28에서 30 사이입니다. 역시 낮은 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복숭아라도 과육이 단단한 것과 무른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단단한 복숭아는 세포질이 질기고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소화 흡수가 느립니다. 그만큼 혈당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2022년에 출간된 최신 논문을 보면 복숭아가 당뇨병, 비만, 고혈압, 염증 등 여러 만성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다양한 페놀 화합물이 항산화, 항균,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복숭아 하나만 제대로 골라 드셔도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사과와 배입니다. 하루 3분의 1개씩만 드시면 됩니다. 사과의 GI 지수는 36, 배도 36입니다. 체리나 자몽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안전한 범위에 속합니다. 사과와 배의 가장 큰 장점은 딱딱한 과육과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딱딱한 과일은 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만큼 천천히 먹게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아주는 거죠. 2017년 대규모 연구들을 분석한 리뷰 논문을 보면 사과와 배의 높은 섭취량이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과와 배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다만 메리놀병원 김미경 과장의 조언에 따르면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식하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과는 중간 크기의 3분의 1개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딸기와 블루베리입니다. 베리류는 간식으로 최적입니다. 딸기의 GI 지수는 40, 블루베리는 53입니다. 블루베리가 조금 높긴 하지만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의 항산화 효과가 그걸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최근 동물 실험에서 제2형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딸기를 먹였더니 직접적으로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베리 관련 연구를 리뷰한 논문을 보면 인간을 대상으로 블루베리의 항당뇨병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있습니다. 딸기는 5에서 6살, 블루베리는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후 2시간 뒤에 간식으로 드시면 혈당 걱정 없이 달콤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조리법의 마법입니다. 같은 고구마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찐 고구마는 GI 지수가 낮아서 당뇨인에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군고구마는 GI 지수가 9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온에서 구우면 당분이 캐러멜화되면서 흡수가 훨씬 빠른 형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식재료라도 삶거나 찌는 방식이 굽거나 튀기는 방식보다 혈당 조절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과일 주스를 완전히 끊고 대신 아침에는 사과 3분의 1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고 저녁에는 체리 열알을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시는 것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과일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줄 겁니다. 체리, 자몽, 복숭아, 사과와 배, 그리고 베리류. 이것들을 하루 2회 나눠서 식사 후 2시간 뒤에 생과일 형태로 드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앞서 배우신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과일 섭취 스케줄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셨다면 2시간 후에 첫 번째 과일을 드십시오. 딸기 5에서 6알이나 체리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 2시간이냐고요? 식사 직후에는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과일까지 바로 드시면 혈당이 더 치솟게 되죠. 식사 후 2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때문에 그때 과일을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 뒤에 두 번째 과일을 드세요. 사과 3분의 1개나 자몽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 2회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적은 양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공복일 때, 식사 직전,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입니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췌장에 충격을 줍니다. 식사 직전에 드시면 식사 때 들어오는 탄수화물과 겹쳐서 혈당 폭탄이 되고요. 잠들기 전에 드시면 자는 동안 혈당이 높아진 채로 유지되면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과일 주스를 집에서 직접 갈아 마시면 괜찮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집에서 신선한 과일로 직접 만드셔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을 갈아서 액체로 만드는 순간 식이섬유가 파괴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브레이크인데 그 브레이크가 사라지는 겁니다. 게다가 액체는 고형 음식보다 흡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과일 서너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이 똑같아요. 혈당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생과일 그대로 드십시오. 두 번째 질문, 허벅지 근육이 혈당과 무슨 상관인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 몸 전체 혈당의 70% 이상을 허벅지 근육이 사용합니다. 온몸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허벅지에 모여 있거든요.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30세에서 79세 성인 약 32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허벅지 둘레가 1cm 감소할 때마다 남자는 8.3%, 여자는 9.6%씩 당뇨병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남자의 경우 허벅지 둘레가 43cm 미만이면 60cm인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았어요. 여자는 5.4배였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포도당 저장 창고입니다. 식사 후 들어온 포도당을 허벅지 근육이 쭉쭉 빨아들여서 에너지로 저장해요. 근육이 튼튼하면 혈액 속에 떠도는 당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혈당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허벅지가 가늘면 당을 저장할 공간이 없으니까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과일만 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식후에 가볍게라도 움직이셔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과일을 먹은 직후 운동하면 더 좋나요? 네, 맞습니다. 먹은 직후 에너지가 혈액 속에 떠돌 때 10분에서 20분이라도 가볍게 움직이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걸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됩니다. 집안에서 천천히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제자리에서 스쿼트를 몇 번만 하셔도 충분해요.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오래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30분 간격으로 잠시 걷거나 간단히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식후 20분 산책, 이것만 습관으로 만드셔도 당뇨 예방 효과가 엄청납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이 루틴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2시간 후에 사과 3분의 1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고 저녁 식사 2시간 후에는 체리 열알을 드셨어요. 그리고 과일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아파트 단지를 20분 정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힘드셨대요.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니까 식후 몽롱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신 내용을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박, 바나나, 포도, 그리고 모든 형태의 과일 주스는 절대 피하십시오. 이것들은 여러분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서 당뇨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줍니다. 둘째, 체리, 자몽, 복숭아, 사과와 배, 그리고 베리류를 하루 2회 나눠서 드세요. 아침 식사 2시간 후 1번, 저녁 식사 2시간 후 1번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식후 2시간에 드시고 단단한 과육을 선택하시고 반드시 생과일 형태로 드시는 이 3가지 원칙을 꼭 지키십시오. 박영숙 어르신은 3개월 후 제 앞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어요. 식사 후 느끼시던 몽롱함과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가장 놀라운 건 허벅지 둘레가 2cm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매일 식후 20분 산책을 빠짐없이 하신 결과였죠. 어르신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을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골라 먹으니까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졌다고요. 이제는 혈당 걱정 없이 달콤한 과일을 즐기실 수 있게 됐다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과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똑똑하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